여러분들이 시드니를 생각하시고 호주를 생각하면 혹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생각나는 거 말씀을 해보세요. 예? 예? 네. 역사를 아시네요. 와, 정확합니다. 그거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와, 역시 실력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다 실력이 있다는데요. 자, 인사를 좀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이거 아는 분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또 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오페라 하우스? 예. 예, 백호주의.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백호주의 이런 걸 말씀하시면 이제 이 세미나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호주에 1987년 10월 23일 날 호주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들어갈 때 처음 떠오른 단어가 백호주의였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인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제가 백인인 줄 알더라고요. 왜냐면 인도 분들이 까맣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하얘요. 왜냐하면 사라센 제국이라 그래서 이 페르시아 유럽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무슬림이 와서 점령을 하면서 무굴 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배계층 그 브라만하고 크샤트리아의 분들은 얼굴색이 하얘요. 근데 남쪽은 새카맣거든요. 근데 이분들 제가 남쪽에 있는 쪽에 체나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호주에서 왔다 그러니까 동양인처럼 생긴 백인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호주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제가 동양인인 걸 금방 눈치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백인이라서. 오늘 이렇게 사역 세미나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데요. 사실 제가 이거 세미나 하면 방송에도 여러 번 나가서 했고요. 국민일보에도 이만큼씩 실리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호주에 이 세미나를 하고 나면 선교를 오시겠다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서 전부 거절을 하거든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분이 오면 선교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선교 단체가 좀 커지고 지금은 저희 선교 단체에 제가 지금 선교 단체에 선교사님들 중에 반이 호주인이에요. 영어권이고 그래서 저도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영어하고 한국말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눌하지만 그 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선교 단체가 쇠퇴를 하면서 그 한국 선교 단체가 이제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한국인이 한국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세운 선교 단체 중에 백인들이 이제 그 선교 단체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원래 호주인들이 세웠는데 백인들이 들어가서 무슨 지역 그 지역 지부장을 맡거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경우는 있는데 한국인이 세워서 그렇게 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우리 내셔널 컨퍼런스를 두 번째 열었어요. 저희가 선교 단체 세운 지는 8년 됐고 저희가 이 선교를 한 지는 20년이 됐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한 거는 근데 내셔널 컨퍼런스를 두 번째 했는데 전부 영어로 진행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 그러냐면 연세 드신 목사님들도 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호주 분들이 반 이상이 이제 선교사님들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한국말로 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눌하지만 서로 해서 참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들이 선교를 오신다 그러면 선별해서 몇몇 교회만 저희들이 다 받을 수가 없어 몇몇 교회만 받아서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 영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리소스들, 자원들을 바르게 쓰는 이런데 서로 동참하고 협력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호주 원주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1987년 10월 23일 날 들어갈 때 호주에 흑인이 있는 줄을 전혀 몰랐어요. 호주는 백호주의 그래서 이 황인종 저 같은 동양인도 조금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들어가서 보니까 백인이 대다수였고 동양인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게 흑인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고 우리 지금 장로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호주사를 가르쳐요. 호주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이 한국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호주 교회사만을 가르쳐요. 근데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호주 역사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호주 원래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그 애보리진들이 얼마나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서 처참하게 자기 삶의 터전들을 빼앗기면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지를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쪽에 이렇게 발을 담그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로 이제까지 조금씩 해오다가 선교단체가 상당히 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었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PPT 좀 띄워주세요. 이거로 누르면 되나요? 자, 이게 이제 호주 원주민이에요. 이게 처음 모습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를 갖다 컨빅션, 컨빅트 컨트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죄수들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감사합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여러분이 보스턴 차 사건을 아실 텐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알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영국에서 있었던 범죄자들을 다 어디로 원래 우송을 했냐면 북미, 미국 지금 대륙으로 이제 우송을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가두어 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유인이 되면 그들이 정착하게 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하고 영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뭐 인간 쓰레기 받는 나라냐? 안 받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죄수를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분들이 한 게 그때는 이제 스페인을 중심으로 해서 스페인, 영국, 뭐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식민지 이 정복 전쟁이 일어나던 때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바로 직후부터가 되겠는데요. 1700, 1800년대는 그런 것이 편만하게 지구 전체적으로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호주 대륙도 그렇지만 남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남미와 북미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항공산업이 발달된 게 아니라 해양산업이 발달이 되니까 배들이 굉장히 발달이 됐죠. 요즘처럼 뭐 굉장한 뭐 크루즈선 이런 거는 아니지만 발달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폐선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선들을 이제 영국의 테임즈 강에다 띄워놓고 그거를 감옥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들을 가뒀는데 이 사람들 그 배가 한계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이때 이제 방법으로 생각한 게 호주를 생각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제임스 쿡이라는 사람이 이 호주를 여행을 하다가 그 호주의 대륙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다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를 한번 이 페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유배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게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거 첫 번째 함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척의 배가 함대가 들어와요. 그 중에 2배는 이제 군인이 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물자를 싣고 그리고 1000여 명의 죄수들을 싣고 와서 첫 번째 정착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호주 첫 번째 정착 백인 정착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형기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돌아가죠. 왜냐하면 그때는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막 2달 정도 걸리는데 뱃삭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갈 수도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니까 땅을 분할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면방적 산업이라 그래가지고 이 양모 산업이 발달이 되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양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호주가 양털 깎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좋겠단 말이에요. 양 키우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에요.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채취해서 먹고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새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현대판으로 말하면 인간의 그 진화론을 믿는 건 아니지만 다윈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 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아프리카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아프리카 검은 분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땅을 차지해야지 자기들 농사도 짓고 또 양도 소도 키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땅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벌거벗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는데
이 백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땅 개념도 없고 소유권 개념도 없고 뭐 등기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저희들 시골에서 뭐 아버지 보고 물어보잖아요. 뭐 동네 아들이, 아버지 우리 땅이 어디야? 그럼 야 거기 저 가면은 큰 마을에 있잖아. 냇가 건너면 그 감나무 있잖아. 그 감나무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 또랑 옆에 있는 큰 바위 있잖아. 거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개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래요. 문자도 그때는 없었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그 땅을 빼앗고 그러려니까 백인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핍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족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흑인이 있는 거 아셨어요? 뭐 이제 요새는 이 매스컴이 발달이 돼서 많이 아는데요. 이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2000년도에 시드니에 올림픽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1988년에는 저희 한국에서 열렸고요. 제가 한국에서 호주를 떠나서 1987년에 들어갔을 때 한국 사람을 몰랐어요. 어떤 무식한 사람은 너 한국이 어디 아프리카에 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는 반은 놀리려는 거 그러는 거고, 반은 자기가 무식한 걸 드러낸 거고 그런 건데요. 그 정도였는데 88년 올림픽 하면서 한국이 좀 알려졌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올림픽보다 더 많이 한국을 알린 거는 삼성이나 현대차나 이런 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죠? 신라면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서 한국에 이제 알려지고 막 이렇게 됐는데요. 그때 무슨 삼성 간판 하나 보면은요, 막 우리는 막 서로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랑스럽게 막 손가락질하면서 야 저기 삼성 간판이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1888년 되고 올림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년 후에 호주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때는 이 호주가 대륙하고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제가 여기 오는데 비행기로 약 9,000km 되니까 10시간을 날아오거든요. 10시간을 날아오는데, 그때는 이게 대륙하고 격리가 돼 있으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저 세계에 은폐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새처럼 이 인포메이션, 이 정보 산업이 발달이 많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갈 때도 전화할 때 다이아를 돌리고 동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국제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근데 요새는 카톡으로요, 그냥 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호주의 원주민 흑인들이 핍박받고 이렇게 정말 불이익을 당하면서 생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원래. 근데 조금 이따 보시면 알지만 다 이렇게 생긴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은 지금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요. 이 흑인 노예들도 여러분이 남북 서부 영화나 보면 이렇게 입은 데는 없어요. 천 하나를 가지고 여기 허리에다가 끈 하나 묶고 천 하나 가지고 2m 정도 되는데 그냥 이 사타구니에다 차고 앞으로 내리고 뒤로 내리면 그게 이제 옷이에요. 근데 저것도 없었죠. 모직 산업이고 뭐고 이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그렇게 벌거벗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 이제 이 원주민들이 아까 이렇게 있는데 이런 형으로 요새는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국을 지금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카스트 제도라는 게 뭐냐면 제일 높은 게 승려 계급이에요. 브라만이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사 계급인데 크샤트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래서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섬겼던 목사님이 한 100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통제하면서 지역을 이렇게 담당하시는 좋으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자기보다 신분이 약간 높은 부인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그래서 애를 잘 낳고 목회도 잘하고 사시는데, 이 자기 처갓집의 부모님들은 이 목사님하고 식사를 안 해요. 그리고 서로 사돈끼리 만나면 이쪽 목사님 가족은 그분한테 90도로 절을 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상대를 안 해. 딱 깔아보고. 왜 그러냐면 계급이 달라서 그래요. 신분이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 뭐 옛날에 쌍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쌍놈 있고 양반 있고 그런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백인들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이분들을 보니까 나중에 이 죄인들이 처음에 배를 타고 와가지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자 죄수들도 있었지만 남초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가 많아지죠. 남자가 많죠, 죄수들이.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자꾸 퍼져나가면서 불모지들을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자들을 강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혼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1788년이에요. 그러면서 한 100년 정도 쭉 지났는데 이 사람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 분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오는 게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의 그 계급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 블라드, 순종, 100%는 풀 블라드라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반쪽은 하프 카스트다.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서 따온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4분의 1 혼혈아. 요거는 옥토론이라고 해서 8분의 1. 이 낙지를 옥토퍼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리가 8개라서 8이라는 뜻이에요. 보면 백인 같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원주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제가 한국에서 떠날 때 가수 중에 윤수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파트 노래방 가서 부르시고 그러시죠. 윤수일 씨가 보면은 서양인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한국인이야. 김치찌개 좋아하고 된장찌개 좋아하고 한국 사람으로 살아요. 그리고 인순이라고 또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옛날 우리 젊은 청년부 애들은 인순이 그러면 잘 몰라요. BTS 뭐 이런 것만 알고. 근데 인순이 씨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요 정도나 이 정도 이렇게 속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법에 걸려. 왜냐하면 그게 차별법에 걸리는 거예요. 인종차별법에. 그래서 만약에 누가 이런 사람을 보고 보면서 너 저기 원주민인 것 같은데 너 아유 뭐 과주는 옥토론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고소를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그러면 돈을 왕창 물어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없어졌지만, 그런데도 이런 게 없어졌어도 이런 제도가 여전히 그런 게 사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없어져요. 그냥 그런 차별이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원주민의 모습이고요. 자,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처참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죄수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죄가 있느냐? 죄 없어요. 거의 죄가 없습니다. 단지 죄인이 된다는 거는 자기가 그 땅에다가 양을 좀 키우려고 나가라고 그랬더니 안 나갔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나중에 이제 서로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백인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백인을 한 명 죽이면 이 사람들은 50명, 100명 죽어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물이 글자가 없고요. 유물이 없어요. 저희는 창경궁도 있고 뭐 우리는 유물이 많잖아요. 뭐 석가탑도 있고 뭐 다보탑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물이 절대 없고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부메랑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렇게 던지는 거. 그다음에 우메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무 껍질로 애기 나르는 통. 그리고 나무 껍질을 커다랗게 벗겨서 커누라고 그래가지고 타고 다니는 배. 그리고 창. 캥거루 잡을 때 쓰는 창.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활도 잘 못 써요. 활도 몰라. 그 정도로 이제 미개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마지막 번, 신석기 시대의 마지막 판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명적으로 뒤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있는데 백인들이 들어갈 때 뭐 갖고 들어갔냐면 총하고 대포 갖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돌멩이 갖고 싸우는 사람한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같이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냥 싹 죽이는 거예요. 싹 죽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람처럼 취급 안 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다행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깊이 잡고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적지를 찾아다니게 되고 역사를 발굴하게 되고 그러는데 정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아기 그 머리를 잘라서 엄마 보는 데서 그거 가지고 축구공 차고 이런 짓들을 백인들이 했어요. 엄청나게 막 저기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역설적인 거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뭐를 들고 들어갔어요? 영국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나라라고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고 이걸 갖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강제로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요.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 고칠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살던 집에 우리나라 초가집보다 못하죠, 그죠? 저도 충남 공주에서 초가집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 그 두엄간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집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잡은 게 캥거루. 호주 그러면 캥거루 생각 안 나세요? 예, 캥거루 잡아먹고 그다음에 이제 수렵 생활이라 해서 이렇게 열매 따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떠나라. 그래야지 여기다 마음대로 뭐를 양도 치고 소도 쳐가지고 양털 깎아가지고 영국에다 수출하면 돈 왕창 벌죠. 방적 산업에 재료를 원료를 대는 거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갔던 건데요. 이게 보합출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보합나무인데요. 여기에 아까 이렇게 목에 쇠사슬을 찾던 죄수가 12명 정도 들어가서 잘 수 있어요. 이 나무가. 요게 입구예요. 지금 여기 이제 선교사님들 이렇게 여기 원주민이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가서 거기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죄수를 끌고 가다가 잘 데 없으면 여기 끌고 들어가서 여기다 재우고 그 좁은 데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송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예인데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호녀라들 있잖아요. 근데 이 호녀라들을 이 사람들이 강제로 원주민의 가정에서 데려다가 백인들이 수용을 했어요. 그거를 강탈당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랬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엄마한테 뺏겨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 아기를 강탈당하고 비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서 놓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레비 프로분 토끼 울타리라고 그래서 요 영화에 나왔던 거를 이렇게 한 건데 요 두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서 격리돼서 이 경찰이 와서 뺏어가요. 집을 찾아가는데 호주가 우리나라 남한의 78배거든요. 커요, 작아요? 근데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78배예요, 남한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철망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야채 농사를 그 사우스 오스트랄리아라고 이제 남쪽에 있는 주에서 야채 농사를 짓는데 야채 농사에 이 토끼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치는 거예요. 토끼가 원래 호주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키우게 된 게 뭐냐, 양모 산업이 발달되니까 앙골라 토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 토끼를 갖고 들어와서 이제 교배도 시키고 그러면서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필요가 없어졌어요. 양모 산업이 쇠퇴하고 그게 이제 방적 산업이 나중에 기계 군명으로 또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풀어놨는데 야생으로 가서 이게 엄청나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밭을 다 황폐화시키니까 이 철망을 지었어요. 철망을 지었는데 착 1800km. 1800km면 얼마나 되죠? 부산을 갔다 왔다 또 가는 정도. 2번 왕복하는 정도.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은 이 철망을 따라가면 나올 거다.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찾아가는 그 내용을 쓴 영화인데 이 강탈당한 세대 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강탈을 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강탈을 하다가 이런 기관에다 맡겼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이게 누구 같아요? 수녀님 같죠? 수녀하고 기독교 기관에서 이렇게 이들을 양육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가사일을 돕거나 노동 연령이 되면 노동을 시키거나 또는 엄마가 술 취했으니까 데려온다. 가정교육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다양한 이유를 대가지고 애들을 데려다가 다 이렇게 자기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의도했던 건 뭐냐면 이들은 열등한 민족이니까 우리 그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우한 것들, 좋은 것들은 어떻게 계속 생존하지만 열등한 것들은 멸종이 될 거니까 백인 우월주의 때문에 이들이 멸종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혼혈들은 어떻게 할 거냐? 데려다가 우리식으로 교육시키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다 죽어버릴 거고 얘들 몇 명 남은 거 요것들마저 우리 식으로 노동시키고 다 죽어버리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렇게 기독교 기관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 기관 이름을 미션이라 그래요. 여러분 미션 그럼 무슨 뜻이죠? 뭐 선교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개념에서는 미션이 거의 수용 수업 비슷해요. 지금도 저희 선교사님 중에 이제 이 저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걸 경험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 저희가 있는 그 동네가 스트라스필드라는 데인데 거기가 옛날에는 발달이 많이 안 됐던 데죠.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이런 시설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거기 우리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러면 그 트라우마라고 있어요. 그 후기 무슨 증후군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그 동네를 안 가려고 그리고 그쪽을 쳐다보려고 그러지 않아. 고통당하던 시절이 떨어져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언어하고 문화를 말살시키는 거예요. 저희 일제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언어 말살 정책 쓰고 문화 말살 정책 쓰고 그 다음에 창씨 개명하고 똑같은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성인식 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은 종교의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말살시키고 언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언어가 약 700개 정도가 돼요.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나라의 남한의 몇 배라고 그랬죠? 78배니까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말살이 돼가지고요. 지금 살아서 좀 쓰고 있는 게 한 3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어떤 걸 정부에서 정책을 쓰냐면 우민 정책을 쓰는 게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3S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스포츠, 섹스, 스크린.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TV나 보고 연속극에 심취해서 살아라. 그리고 또 스포츠 뭐 이런 거. 요새는 건전하게 변화가 됐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돈을 이 사람들한테 주는데요. 살 만큼 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해요? 술 먹고 마약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은 없어요. 돈은 뭐 많지는 않아요. 딱 살아갈 정도 주는데 그 살아갈 돈 가지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러면 일어나는 건 폭력과 이 성적 타락밖에 없어요. 도둑질하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은근히 방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현명한 생각을 하면서 일어나서 정부에 항거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선각자들이 있어가지고 깨어나고 이제는 국회에 진출하는 사람도 있고요. 스포츠 쪽에서도 뛰어난 사람도 있고 연예계에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호주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도대체 호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호주는 이게 지금 호주 제일 꼭대기예요. 요 밑에가 다윈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섬이 다 호주 거예요. 파푸아뉴기니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까지 요게 다 호주. 그래서 섬 마냥 여기서 이제 저희들은 섬은 이 나라가 워낙 크니까 우리는 거기서 섬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돼요.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제주도보다 더 큰 게 타스마니아라고 있는데요. 주예요, 주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작은 거예요. 대륙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이 호주 원주민 그러면 저 사진을 쫙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검은 피부를 모두 가졌다. 근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혼혈들은 아니에요. 백인하고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원주민들은 멀리 떨어진 공동체에 산다. 그렇지 않고요. 호주 원주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드니 지역 이런 데 섞여 사는데 자기가 호주인이라고 아니 원주민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몰라요. 근데 며칠 살다 보면 금방 알아.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게 달라요. 집안이나 이런 데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뗄 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을 뭐 호주식으로 말하면 정말 100만 불짜리를 져줬는데 벽을 뜯어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뜯어가지고 방 안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정도니까 삶의 형태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 원주민들은 건강하다, 아름답고 건강하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걸 왜 넣냐면 2000년 올림픽을 하면서 세상에
호주를 알려야 되니까 이 호주인들, 백인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역사가 200년 간 넘으니까 문화유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세운 게 뭐냐면 호주인들이 갖고 있던 5,000년 전의 원시 문화를 가지고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를 했어요. 올림픽 그 개회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내세운 게 뭐냐면 케이티 프리만이라고 그래가지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인가 딴 자매가 성화 봉송 주자라는데 원주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2분의 1 원주민.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원주민이 핍박도 안 받는 것 같고 너무 멋있게 생기고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아까 그 모습 보면서 호주 원주민은 전부 못생기고 더럽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아프리카 흑인 형제가 음식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주면 우리 동양인이 똑같이 한국 사람이 주는 거하고 느낌이 똑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조금 달라요. 이번에 제가 이 장염이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인도에 가면 식당에 가도 수저하고 포크를 안 주거든요. 왜 그럴까요? 손으로 다 먹어요. 그래서 악수를 하는데 왼손을 내밀면 큰일 나요. 왜요? 왼손은 그 화장실 가면 휴지가 없어요. 물로 하고 왼손으로 처리하고 오른손은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접시에다가 계속해서 진물이 날 정도로 차대야 맛이 있다는 게 음식이. 그리고 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절구질을 많이 해야지 찾아가지고 인절미가 제대로 되죠. 그런 건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손으로.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귀하신 목사님 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까만 뭐 이렇게 주면 솔직히 저도 그렇더라고요. 먹긴 먹는데 귀하시다고 주는데 먹긴 먹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검은색이라고 더럽지 않습니다. 색이 까말 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런 편견은 앞으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으로 원주민을 구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똑같아요. 호주 사람들하고. 그리고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도 원주민인데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럼 호주 인구는 어떠냐? 이게 2014년 기준인데 이 정도입니다. 58만 5천 명. 그때 기준으로 호주가 약 2,200만 명인데 아주 작은 프로예요. 작은 프로. 근데 지금 이게 호주 아까 그 보여줬던 게 요 끝인데 요 끝에. 근데 여기에 보면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여기예요. 그다음에 여기가 퀸즐랜드 이렇게 되는데 요 이름도 재밌어요. 뉴 사우스 웨일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의 남부 지방을 웨일즈 지방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웨일즈 지방에서 쭉 내려와서 새로운 남쪽의 웨일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뉴 사우스 웨일즈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요 퀸즐랜드는 왜 그러냐면 여왕에게 빅토리아 여왕에게 헌정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를 갖다가 비옥한 코스탈 라인이다 그래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는 심슨 사막부터 해서 엄청난 사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다 해골돼서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변가 이렇게 인구가 다 여기 모여 살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주가 요거는 준주라고 그래요. 테리토리. 인구가 적기 때문에 주로 승격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남한에 아마 모르겠어요. 10배도 넘는 땅인데 여기에 6만 4천 명 살아요. 여러분 혹시 넓은 땅에서 살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청량리 전체만한 땅을 한 100만 원에 사셔가지고 그런 땅은 없겠죠. 뭐 하여튼 많이 사셔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는데 그 대신 사람 만날 생각은 하지 말으셔야 돼요. 제가 4시간 차 타고 가도 한 사람도 못 만날 때도 있어요. 100km로 4시간을 달려도 한 사람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못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집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분포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많아요. 여기 아까 말한 타스마니아라는 데요. (2.65%입니다) 이게 이제 백인의 모습이고 흑인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호주인이에요. 이게 호주인들의 깃발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캔베라라는 행정도시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시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엔 과천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희 행정시에 이 사람들이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민권을 안 줬어요. 그 나라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비치 파라솔 아시죠? 해변 가면은 피는 파라솔. 그거를 2개를 가지고 시드니에 있는 4명의 원주민이 국회의사당 있는 데로 내려갔어요. 지금도 거기가 한 300km 떨어졌는데요. 캔베라라는 데를 가서 국회의사당 앞에다가 파라솔 이런 거를 2개를 쳐놓고 거기다가 이건 자기들 원주민 대사관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모순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준 원래 주인인데 시민권도 안 주고 권리 주장이 안 되니까 대사관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역할을 잘 못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불을 피워놓고 세리머니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불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연기 피워오르는 것이 자기들 제의식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언어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70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언어가 유네스코에서 4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완전 소멸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몇 개 남은 게 있는데, 할아버지 때에서 쓰는 언어가 있고, 아버지까지 통하는 게 있고, 손주 때까지 통하는 게 있는데, 이 3세대가 같이 통하는 게 30개 정도. 근데 말을 하는 거는 전부 공식 언어는 뭐냐면 영어예요, 영어. 근데 원주민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주민을 부를 때 이제 호주에 혹시 오시면 이 사람들 잘못 부르면 또 고소당해요. 뭐 블랙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그 애보리지널이라고 불러요. 애보리지널 이렇게 자기들이 불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원주민 깃발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땅인데요. 이게 땅을 나타내는데 호주 땅 색깔은 빨갛습니다. 대부분이 이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면 빨갛고요. 황토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날리면 먼지가 팍 날아가는 아주 이렇게 미세한 분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땅이라고 자기들 국기에다 넣은 거예요. 이것도 왜 만들게 됐냐면 1978년에 아델레이드라는 호주의 그 도시에서 호주에서 최초로 세계 원주민 대회를 열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원주민들은 다 자기들 고유 깃발도 있고 대표하는 어떤 슬로건이 있는데 이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토마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었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고 요거는 뭘까요? 자기들 사람, 블랙, 검은 사람들. 이거는 태양. 이 사람 태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모든 것의 근원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깃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바뀌어서 폴 케이팅이라는 수상이 있을 때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오면 오페라 하우스 건너편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하버 브릿지라 그래요. 근데 그 다리가 이 세계에서 이제 12월 31일 날 혹시 시간 되시면 이렇게 보세요. 그럼 거기서 세계에서 불꽃놀이 하는 거를 호주에는 보여주는데 에펠탑에서 하고 또 저기 뭐 영국 테임즈강에서 하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하고 또 뭐 미국은 브루클린에서 하고 막 그러면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 다리 공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하도 난공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이거를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호주 관공서에서는 이제는 호주 깃발하고 2개가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언제든지. 많이 권리가 신장된 거죠. 요거는 아까 말한 섬의 사람들의 깃발이에요.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즘도 호주에 들어가면 이 어떤 포물트 쓰든지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명기를 하게 돼 있어요. 당신이 애보리지널 원주민입니까? 아니면 이 섬 사람 토레스 스트레이트 아일랜드 사람입니까? 그래서 틱을 해야 돼요. 일종의 그 차별 같은데 정부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안 좋죠. 요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깃발인데 요거는 땅이고 요거는 사람이고 요거는 그 바다라고 그래요. 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는 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인도네시아 이쪽에서 춤출 때 여자들 쓰는 모자가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그거하고
요거는 별이 여기 5개가 있는데 5개 종족이 사는 큰 섬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주 원주민들에게 깃발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드리밍 또는 드림 타임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번역이 불가능한 영어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반인 반동물 이런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가 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우주를 창조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갑자기 땅속에서 쫙 나와가지고 이 존재가 막 지나다니는데, 지나가다 보면 산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들판이 생기고 호수가 생기고 막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존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 캥거루가 생기고 뭐 또 왈라비가 생기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늘 이런 게 있어요. 신화적인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문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전통이나 교육을 어떻게 전수를 시키느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앉아서 구전전승이라 그래요.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 가르쳐서 후손들한테 자기 전통을 가르쳐요. 그리고 2번째는 노래를 통해서 가르쳐요. 그리고 3번째는 이런 그림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원주민 그림을 통해서. 그래서 동굴 벽화 같은 데 보면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한데, 하여튼 이게 이제 그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 혹시 원주민 그림 보신 분 계세요? 이번에 오셔서 자녀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후회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왜 내가 31살에 호주를 갔을까? 좀 일찍 갈 걸. 제가 호주 장로교 교단에 몸을 담고 있는 지가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말하고 쓰여진 같이 쓰여져 있는 거 가지고 설교하고 강의하고 이런 건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총회를 하는데 총대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한 300명 모여 있는데, 거기서 사회를 보면서 막 자기들끼리 토론, 이 사람들은 영국문화이기 때문에 토론하거든요. 근데 토론을 막 하는데 그거를 다 듣고 쫙 정리해가지고, 그러면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거죠. 그러면 이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요거를 못해. 한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젊어서 갔으면, 어려서 갔으면 그걸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좀 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한국에 살아도 괜찮아요. 요새는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유능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인 자녀들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잘 되거든요. 저희 아들도 이제 심리학 박사인데 자택근무를 해요. 근데 연봉은 똑같아요. 다들 뭐 여기 최고 연봉 받고 이렇게 있는데, 자택에서 뭐를 하냐면, 요새는 회사 나가서 근무하는 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 자체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시드니 있지만 영국의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일어나서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맞춰야 되고 미국하고 맞춰야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새 시대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시드니에 사느냐, 서울에 사느냐, LA에 사느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냐가 당신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때가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직종도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거는요, 보게 하는 거예요. 경험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럼 너 가서 뭐 보고 왔느냐? 그냥 보고 오면 남는 게 있어요. 그거를 뭐 일주일, 뭐 2주일 가서 뭐를 얼마나 정리해서 오겠어요. 그런 건 없어도 한번 보고 오는 게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참여하라고 저는 아주 솔직하게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거기 가서 10년, 20년 하는 분도 사역의 열매를 못 맺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무릎 꿇고 있는데, 어떻게 2주일을 영어도 못하는 한국 사람이 와서 선교를 기가 막히게 하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캄보디아 가가지고 초콜릿 주고 사탕 주고 선물 주니까 애들 왕창 모여서 사진 찍어 오는 거, 그거는 그렇게 효과적인 선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로 인해서 걔들이 예수 믿고 그리고 정말 좀 잘하면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로 삶을 살아갑니까? 이거는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말을 하고 왔을 때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단기 선교 인식 여행이다 그래요. 선교 인식 여행 가서 여기 와봤더니 진짜 현실은 이렇구나.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은 이거구나. 그리고 선교사님의 필요는 이거구나. 이걸 깨닫고 오면 교회에서 이게 할 때 안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 저쪽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맞춰진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있으니까 가서 전해주겠다. 이거는 조금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보시고 경험하고 느끼고 오는 거, 인식하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예술품에 쓰이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문양들이 벽화나 동굴 벽화 같은 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여기 보면 이건 개미인데요. 이게 꿀개미예요. 요 뒷몸이 툭 터지는데요. 호주에는 이런 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요. 꿀이 나와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이 그걸 잡으면 땅 2m 정도 파가지고 막 먹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보면 지금 요건 모닥불이에요. 이거는 뭘까요? 말발굽처럼 생긴 거? 사람이에요. 장로님 호주 갔다 오셨어요? 이게요, 사람이 이 나라 사람하고 이 원주민하고 우리하고 같은 게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어려웠던 게 장염도 어렵지만 다리를 책상 다리하고 앉아서 뭐를 먹으려고 그러면 허리가 균형이 안 잡혀요. 막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책상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근데 호주 사람들은 백인들은요, 그 사람들 고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백인들 고문하는 방법은 고문할 필요도 없지만 좀 괴롭히고 싶으면 음식을 잘 차려놓고 책상 다리하고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음식이 들어가는지 지금 다리가 부러지는지 막 고민을 하면서 먹어요. 왜냐하면 책상 다리를 하고 못 앉아요. 근데 원주민들은 책상 다리 하고 앉는 거야. 근데 아까 호주의 흙이 무슨 흙이라고 그랬죠? 황토색의 모래 같은 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책상 다리하고 앉았다 일어나면 이런 모습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이 앞쪽이에요. 그래서 4명이 도론도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문화를 아는 거죠.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위에. 여기 손이 있고 요런 모양에 따라서 이게 누구의 영역인지 누구 땅인지 이런 게 다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성한 장소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앙당처럼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유명한 지구의 배꼽이라는 거예요. 울루루라고 그러는데 요 높이가 400m 정도 돼요. 이 둘레가 얼마나 될까요? 한 번 도는데 혹시 상상을 좀 한번 해보실 분 얼마나 될까요? 예? 4km. 많이 쓰셨네. 예. 10.4km예요. 10.4가 맞으셨어요. 10.4km. 제가 이걸 돌아봤거든요. 죽겠더라고요. 왜냐면 반쯤 갔는데 돌아와도 반이고 그냥 와도 반이에요. 이게 가로지를 수가 없잖아요. 가로지를 수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금지됐습니다. 10월 31일부로. 왜냐하면 여기가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원주민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인권이 자꾸 이제 향상되다 보니까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못 하는데 예를 들면 영국에서 왕족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고 싶어하는데 여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버킷리스트다 그래서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거 그럴 때 여기를 넣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이게 신기한 게 이게 바위 하나예요. 근데 둘레가 10km, 이게 400m. 근데 이 땅속으로 묻혀 있는 거는 과학자들도 아직 지질학자들도 탐침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제 이 옆에 가면 올가스라 그래서 또 5개로 이 똑같은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200km, 이쪽으로 200km, 이쪽으로 200km 사방으로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엄청난 땅이죠. 이렇게 신성한 장소라 그래서 이건 이제 못 올라가고 밖에서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에 힘입은 그 사람들의 삶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돈 주고요. 이 사람들은 정부에서 집 줘줘요. 물론 이제 집 자기들 숲속에 이렇게 져주면요. 우리 시드니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집들을 줘주는데도 어떻게 나중에는 뭐 춥다고 때가 부셔가지고 떼고 그래요. 하여튼 이 사람들한테 복음. 지금 여기 보면 재밌는 그림 있죠. 이게 누구 십자가죠? 요거는 우편의 강도, 좌편의 강도. 요거는 원주민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현대적 성도들의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복음이 선명합니다. 뭐 우리처럼 뭐 돈 벌고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생명이고 이쪽으로 가면 천국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성경에서 그러면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하죠.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전통적인 삶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어를 회복시켜주고 있고요. 문화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이제 이 사람들 문화를 다시 춤추는 거라든가 미술하는 거라든가 전공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이 책이 또 나올 거예요. 책이 나오면, 이런 건 아무도 안 살 거예요, 아마. 그냥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문화를 언어 회복시켜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저도 한국에서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에는 신학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 가르쳐 줄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이 사람들의 호소예요. 성경 가르쳐 줄 사람 보내주세요. 이게 누구 같아요? 이게 전데 이게 뭐 같아요? 악어. 원주민 애들하고 제가 악어 잡았어요. 이거 혹시 악어 잡숴보신 분? 악어가 닭고기 비슷해요. 이 사람, 이거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잡으면 안 돼요. 원주민은 잡아도 돼요. 왜냐하면 원주민은 원래 수렵 생활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문화를 정부에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캥거루도 잡을 수 있어요. 캥거루 고기는 어떨까요? 요새는 슈퍼에서도 팔아요. 캥거루 고기도 여러분 오시면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 불고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캥거루 고기는 이 비계가 없어요. 하도 잘 뛰어다녀서 그런지. 이렇게 선교 다니는 게 20년을 다녔는데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살면서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저는 선교 갔는데 짜투리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못 본 것들을 보게 하셨고 정말 신기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한국 사람 중에 악어 잡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저는 정말 이 복음에서 선교에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게 영광스러워요. 예전에 몽고 선교를 저희가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몽고 사막의 고비, 요즘은 뭐 몽고에 선교사님이 많이 간다 그러는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제가 맨 처음에 할 때는 벌써 오래전,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정말 고비 사막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금방 시냇물이 잘 자라는 그런 강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그렇게 막 진짜 기도하고 혼자 찬양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갑자기 구름이 일고 정말 비가 왕창 내려가지고요. 그 마을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천둥치고 막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뭐가 염려가 됐냐면 이 안경을 버려야 될까? 시계를 버려야 될까? 이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번개 맞을까 봐. 근데요, 사람이 위기에 몰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높은 게 없고 평지인데 제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둥 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때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이런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선교를 안 다니면 불가능하잖아요. 선교 안 다니면 이런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돼 있어요. 저와 같이 제가 여기 호주 선교회 여기 이제 대표로 이렇게 있었는데 쭉 퍼져 있습니다. 이쪽에도 지금 나가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많이 안 돼 있는데요. 이제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그거예요. 저 한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아까 그 악어. 이거 한 30kg 되더라고요. 이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에요. 여기 제가 있고 우리 선교단체, 이건 이제 김성태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래서 같이 이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흑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주민 교회인데 이건 너무 잘 져놓은 거예요. 여기 가서 이제 같이 사역하는 거예요. 이런 원주민하고 여기 이제 저희 선교단체 파송한 선교사님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방문하는 거로 그것만으로 너무 좋아해요. 가면 사람 왔다고. 그리고 막 만져봐요. 애들이 와가지고 만져봐. 왜냐하면 너는 색깔이 왜 그렇게 다르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머리가 다 꼬불꼬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 막 만져보고 그래. 재미있죠. 여기서는 이제 리더들 성경 공부 제가 시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가 계신데 이분들 가족들 중에는 순교한 분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제가 이런 거 보여드렸는데요. 다 해드릴 수가 없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위험한 데 들어오신 거야. 왜 위험할까요? 선교 세미나를 참석하면 여러분은 위험한 데 들어오신 거야. 헌신을 해야 되잖아. 희생을 해야 되잖아. 휴가 대신 선교를 가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재미있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렵고 아파도 꼭 해야 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고 할 때는 그럴듯하고 멋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있죠. 선악과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이런 거를 보여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이제 원주민 선교회 옛날 그 호주 선교단체에서 만든 옛날 지도예요. 자, 이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리고 할게요. 왜 우리가 원주민 선교회 한인이 적격이냐. 그리고 왜 한인들 선교 단체에 호주인들이 들어오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호주 이 백인들은요.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면 원주민들이 우선 어떻게 할까요? 안 받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한다 그러는데 정말 아침에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랬는데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랬는데 제가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분 설교하시도록 하시죠 라고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회에서나 여러분들 교회 지도부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는 우리 한성 목사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성 목사님이 소개하는 저를 받아주신 거지 저를 알아서 받아준 게 아니에요. 판매원이 물건을 팔려면 판매원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이 100% 있으면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을 사지만 물건이 좋아 보이는데 그 판매자를 믿지 못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원주민들이 백인들이 갖고 들어가는 이 복음은 진짜 보배지만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땅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학살했던 백인 압제자들이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인들이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사람들도. 제가 백인 친구들 만나보면 알아요. 저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또 알아. 근데 그 사람들이 가면 저는 받아. 제가 가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과거 히스토리가 있어. 역사가 있어. 그러면 뭐가? 그래요. 우리도 일본한테 45년 동안 우리도 너무너무 핍박받고 우리 언어 뺏기고 창씨 개명해야 됐고 우리 문화 다 뺏겼었어. 지금 가까스로 우리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보릿고개 넘어서 6.25 거치고 이제 60년, 70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면서 우리 지금 살만해진 거야. 너희들이 겪었던 거 나도 이해할 수 있어. 이러면요. 그 사람들하고 이 쌓여졌던 벽이 금방 무너져.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장로 문화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단체에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마을마다. 그럼 그 사람이 이 명령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 종족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게 어느 나라 문화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게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장유, 유소의 문화가 있어요. 어른을 공경하잖아요. 이 호주 사람들 제가 여기 데리고 왔었거든요. 와가지고 전철을 타가지고 거기에 보면 노인네 그려있고 이렇게 있는 경로석 마련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배워가지고 서양에서 지금 해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이 문화가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돈 좀 벌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하기 적합한데 저는 천흥교회가 이런 데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를 뭐를 한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넓은 세상 보여주어서 비전을 갖게 하고 또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조금이라도 격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